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장한대 박창환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2019년 탈북 남성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진이 최근 통일부에 의해서 공개됐는데요.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 석 장을 보면 좀 충격적이죠.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을 담은 사진인데요. 특히 판문점에 도착해서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몸부림치는 모습이 좀 충격적인 그런 비주얼입니다. 자, 2019년 11월 1일인데 당시에는 저런 사진들이 공개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년 지난 이 시점에서 왜 공개가 됐는지 좀 이례적이다 이런 느낌들 받으실 겁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공개를 했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보도 자료였고 저 정도의 좀 자극적인 사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탈북 어민들이 네. 강제 북송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예. 3년 전 당시의 논란의 핵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왜 크지 않았느냐? 이 2명의 강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의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그 국민 여론도 아니 우리가 흉악범까지 받아야 돼? 예. 이런 어떤 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야당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3년 만에 뒤집고 수사를 하려면 네.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계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한 거 아니냐. 이 사진 보시면은 뭐 최근 2, 3일 언론을 통해서 뭐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저기 가면 그 북송되면 나 죽는데 막 이런 듯한 뉘앙스를 네.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당시의 강제 북송이 굉장히 반인권적이었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면서 네. 어떤 그 당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는 것에 당위성을 만드는 이런 어떤 그 여론을 형성하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론몰이성 어떤 어떤 사진 공개 이렇게 해서 수사의 동력을 갖다가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예. 통일부 입장 발표 그리고 북송 절차에도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2019년 통일부의 입장을 보면 자, 2019년에는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22년엔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 잘못이 있다. 통일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실제로 통일부의 입장 그리고 북송 절차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통상은 북송 때 대한 적십자사가 인계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흉악범이었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 특공대가 나와서 직접 북송을 인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냥 우선 사진만 놓고 본다면 그 지금 북송되는 분들이 그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네네. 대목이고요. 그리고 북송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 표현 정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2019년도 당시에도 이 북한 주민들, 이탈 주민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들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속하게 성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래서 김정은 지금 북한 위원장의 이 남한 답방이 사실상 거래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통일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네. 사진만 공개했단 말이죠. 네. 사실 이 강제 북송이라고 이렇게 명명됐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을 북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진 말고 다른 자료들도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달리 이 사진만 공개함으로 인해서 인상적으로 뭔가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네. 주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통일부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와 현 정부의 통일부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수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네. 수장이 바뀐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통일부 전체의 입장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 문제 제기는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통일부가 오죽했으면 또 이 사진을 공개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진상을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은 상당히 생기고 있다, 비등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당시에 북송된 두 탈북 어민이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소위 흉악범이냐 이 부분인데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자여도 북송이 타당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이 북한 주민들이 귀순을 하려고 했느냐 네. 아니냐 이것만 두고도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16명이나 되는 뭐 같이 동선했던 이 선원들을 죽이고 그들이 결국 남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북한 측의 주장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설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게다가 재판에서 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그 결과로 어떤 뭐 거기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까지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일반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법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범죄 사실 소명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서류나 자료로 첨부됐었는지 부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설사 귀순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좀 불순했다 아니면 뭐 예.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과거 정말 이 어떤 진영과 진영이 크게 대립할 때 우리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 그 주인공이 제3국을 선택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네, 끊는 네. 이런 장면까지 연결되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우리가 제3국을 선택할 권리 이를테면 중립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과연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논의까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이 역선택 전술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정원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국정원의 첩보 내용에 대한 분석 자료도 좀 같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뭐 16명 살해 근거를 뭐 대북 첩보 그리고 신문 결과 뭐 북한 측의 이야기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박선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당시 조사 내용이 아직 뭐 많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강제 북송된 그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네. 당시에도 두 사람이 분명히 서류상으로도 귀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그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 굉장히 의심스러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일단 나포 경위가 문제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날 북방 한계선에서 이제 남하를 시작을 했는데 네. 3일 동안 해군과 해경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뒤에 납포가 되는데 이 납포 과정에서도 당시에 귀순 의사가 있었다라면은 빨리 우리 오히려 해군이나 해경을 찾아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귀순하러 왔으니까 데려다 주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과정 납포 과정도 진압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안 잡히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 이제 정부의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이 합동 조사에서도 당시에 뭐 죽고 싶다. 나는 근데 죽더라도 뭐 김책한 가서 죽겠다. 이러면서 북한에서 저지른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그 후회나 회한 이런 부분들을 토로를 했다는 내용도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흉악범,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이나 동료 선원들을 죽인 이런 흉악범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국민들의 그 어떤 법감정상 귀순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이런 국민의 법감정도 네. 가만히 돼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배에서 뭐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예.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죠. 아까 김대현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지금 뭐 그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서 구조에 흉악범은 이제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네.
보호하지 않는 것과 강제 북송하거나 추방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럼 추방을 하거나 강제 북송을 할 때 절차라든지 기준 이런 게 공백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북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비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논의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 북한 주민의 특히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권 문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예. 있지만 이것을 어떤 감정적인 선 그래서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인데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흉악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목표를 정해놓은 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이런 의도를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네네. 이제 흉악범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게 프레임이 형성이 돼 있는 예.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측에서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이렇게 사실상 결론을 내고 흉악범위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네. 주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해상에서는 말이죠. 그 북한 주민이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해양 경찰인지 군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피하 식별이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일 동안 약간 이제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 이들의 기준을 의심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해상에서 저 선박이 진짜 대한민국의 국군 선박이나 해경 선박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을 강제 북송하기 위한 어떤 짜맞추기식 보고서 작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상황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라든가 네. 보고서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민주당의 주장은 굉장히 일변도로 강제 이들은 추방될 수밖에 없었고 북으로 송환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네. 한 줄기로 딱 이어서 붙여서 글을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주당은 이른바 기획된 북풍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북송자들은 북에서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건영 의원은 귀순하려던 선량한 북어민이 아닌 엽기적인 살인 용의자들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에 나서 문정부를 흠집내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자유 인권을 중시한다. 그래서 진실 규명을 낱낱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반인도,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면 당시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대통령실까지 나선 걸 보면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비꼬았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동기가 분명하다. 이런 입장인데 박정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사진이 아니었다면 네.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사진을 굳이 왜 했을까? 네. 왜 공개했을까? 이 부분이 뭔가 이제 수사를 하고 여론을 갖다가 환기시켜서 어떤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극적인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일반 중론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왜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처벌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 정권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그 소재를 네. 발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핵심은 통일부입니다. 자, 통일부가 3년 전 발표에서는 불가피한 북송이었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네.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인권을 무시한 북송이었다는 쪽에 이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마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걸 거예요. 그럼 예. 그 압력을 언제 받았냐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받아서 무리한 북송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한 건지 네.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입장 바꿔라고 해서 압력을 받아서 바꾼 예. 건지,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역사가 이 부분을 밝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지금 뭐 한두 부처가 아니에요. 그 다양한 부처에서 네. 전 정권 입장과 다른, 뭐 해경도 그렇고 예. 몇 개 계속 연달아서 3년 전, 4년 전에 발표하고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좀 그런 점에서 과연 뭐 어느 쪽에 압력이 있었는지는 꼭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게 지난달 21일이죠.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해 피살 공무원에 이어서 북송 사건까지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전 국민적인 어떤 논의의 장으로 펼쳐놨다는 얘기인데 과연 뭐 우리나라 지금 위중한 사안도 많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서해 피살 공무원과 그리고 이 귀순 어민 북송 네. 이 두 사안은 사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재 의미를 묻는 이런 의문과 맥이 닿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그리고 자유 뭐 여기에 더해서 네. 국민과 국가의 존재 이유 여러 가지들이 사실 어느 하나 이 쉽게 넘길 수 없는 사안, 그러니까 중차대한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뭐 그렇죠. 인플레도 그렇고 또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왜 이런 북한 문제 이슈에 이렇게 강한 입김을 행사하고 나머지 사안은 좀 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개인의 문제라든가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의 이유와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또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정부나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근데 이렇게 위중한 사안, 중차대한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좀 바라보는 대목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를 대통령실에 모시고 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사안을 다룰 때는 굉장히 위중한 듯한 모습을 네. 취하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같이 공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모습과 이 일맥상통하는 대통령의 어떤 뭐 움직임, 또 네. 언행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정무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도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요. 네네. 그렇군요. 자, 검찰이 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번 사안에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개입돼 있다는 어떤 확신, 어떤 증거, 이것을 잡았다 이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국정원 자체에서 전직 국정원 두 분을 고발을 한 사안이니까 예. 이 사안이 그렇게 쉽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검찰이 직접 당시 관련 서류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나선 것 같은데 예. 뭐 압수수색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러면 서류를 받아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정원에 있는 이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표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듭니다.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라면 전 정권이든 아니면 현 정권이든 사실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네.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에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공조직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조직을 네. 믿고 뭐 대공첩부든 아니면 국내 어떤 정보 사안을 다룰 수 있게 맡길 수 있는가 예. 하는 의구심이 오히려 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이 다시 이제 국정원 휘호를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휘호를 뭐 바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표명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음지에서 일을 하는지 또 그들이 정말 양지를 지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성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무슨 그 국정원 입구에 있는 무슨 뭐 그 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바꿀지 말지 예.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북한 어민들이 귀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단순한 사안 가지고도 이렇게 갑론을박을 만드는 정도라면 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 네.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여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뭐 그럴 리도 만무하지만 또 하나의 의문은 당시 북송 결정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당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어도 대통령의 제가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청와대나 국가의 운영, 특히 이제 대북 관련 네. 그리고 또는 안보 관련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대통령 개인이나 또는 국정원장 개인 이 개인이 저는 책임져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당시의 정권적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결정이 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 판단을 갖다가 이거는 귀순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은 거기 판단에 따른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야 되는 네. 거고요. 그런 기록 없이 결정이 되고 그 기록이 파기되고 삭제됐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이거를 뭐 당시의 대통령이 물론 제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굳이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은 예.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또는 사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예.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뭐 이 부분이 사법적 판단의 어떤 그를 받는다면 물론 이제 그것이 심각한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문제가 된다면 퇴임 이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소신 있게 일하라고 관련 기록들을 10년, 20년 뒤에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판단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는 북송하면 안 되는 사안인데 예. 압력에 의해서 바뀌고 북송되었다라면 그럼 그 부분은 수사가 돼야 되는 거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꼭 끼워 넣어야 할 타겟으로서 예. 재가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다음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네. 5년 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때 네. 그런 의사결정 과정들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럼 과연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점에서는 한번 되돌아볼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비단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국가기관들도 뭐 2년짜리, 3년짜리 수장, 원장이나 뭐 장관들이 바뀔 때마다 그럼 이렇게 정치적인 스탠스들이 바뀌면서 뭔가 혼란을 야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